안녕하십니까. 88 북소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의 제목은 마음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신경과학 박사, 정신과 의사 안 엘렌 클레르와 심리치료사 뱅상 트리브로 우리의 뇌는 교육 가능하고 누구나 스스로 마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또 불안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이 그 생각에 해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기술이라는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뉩니다. 첫째는 일부는 뇌 이해하기, 뇌의 기능과 감정과 습관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부는 감정의 통제수단, 로서 인지 재구조화나 마음챙김, 의사결정 툴 등을 얘기하고 있고요. 3부에서는 실생활의 적용으로서 불안이나 슬픔이나 번아웃 등에서 상황별로 대응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우리가 감정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의 뇌는 가소성이 있어서 나이와 상관없이 90세까지도 뇌는 변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뇌 가소성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이건 나이 들어서는 바꾸기 힘들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지만 뇌과학은 말합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뇌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가소성이라는 것은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성질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뇌의 가소성은 내가 스스로를 바꾸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감정을 다르게 반응할 수 있고, 나쁜 습관을 바꾸고 오랜 사고방식조차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70대, 80대 노인에게도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자주 반복하면 그에 맞는 회로가 길처럼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습관, 성격, 감정 패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곧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뇌를 다시 훈련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뀌지 않는 건 능력이 아니라 패턴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뇌는 평생 바뀌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도 훈련을 통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뇌의 가소성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부정적 감정에 끌려가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고 그것을 피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본문 책에서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무 일 없는데도 갑자기 불안하거나, 사소한 말에 괜히 화가 나거나, 아무 이유 없이 가라앉을 때 이 마음의 기술에서는 이런 감정을 편리한 자동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부정적 감정은 자동으로 켜지는 뇌회로라는 말입니다. 우리 뇌는 과거의 기억과 감정, 경험을 저장해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감정 반응을 실행합니다. 이게 바로 자동사고, 자동 감정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 비판받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누가 조언만 해도 무의식적으로 비난당했다고 느끼고 방어적이 됩니다. 이때 뇌는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익숙한 반응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게 빠르고 편리하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 감정 반응이 현실에 꼭 맞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감정 반응을 잘 조절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의 기술에서는 말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말고 관찰하고 다시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불안하다는 감정이 들면 내가 지금 위험하다고 내가 반응했구나.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큰 위협은 없어. 이 감정은 사라질 수 있어. 이렇게 감정을 내 몸 밖에서 바라보듯, 다시 말씀드리면 객관적으로 바라보듯이 설명하면 뇌는 점차 그 감정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지 재구조화라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인지 재구조화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훈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감정일기를 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감정일기는 또 무엇인가? 감정일기는 그날의 감정과 그 감정의 배경,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글쓰기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 감정의 반응의 패턴을 파악하고 감정과 나 자신을 분리해서 관찰하며 뇌에 새로운 해석 회로를 심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일기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황 쓰기입니다. 그 감정이 시작된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 중 팀장이 내 말을 끊었다든가 이런 상황을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 단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느낀 감정을 단어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자면 서운함, 무시당한 느낌, 작아진 느낌, 이런 단어로 정리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감정의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0에서 10점 척도로 감정의 세기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서운함이 7점이다. 분노가 5점이다. 이런 식으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자동 생각을 적기입니다. 떠오른 생각을 그대로 적습니다. 예를 든다면 나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대로 적는 겁니다. 5번째는 새로운 해석을 붙이기. 감정을 내려놓고 다시 바라보는 시각을 붙입니다. 예를 든다면 팀장이 바빴을 수도 있다. 내 발언 자체가 틀렸던 건 아니다. 다음엔 더 명확하게 말해보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해석을 붙이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신 후에 하루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한 줄이라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오늘 어떤 감정을 가장 자주 느꼈는가? 그 감정은 어떤 상황에서 반복되는가? 이 질문에 답해보는 그런 것만으로도 감정은 더 이상 나를 휘두를 수 없습니다. 감정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감정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짧은 호흡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나 아니면 분노가 차오를 때, 불안할 때
1분간만 우리 하는 호흡, 들고 들숨과 날숨을 관찰해도 우리의 뇌는 위기가 아닌 것을 인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뇌를 훈련시키는 짧은 호흡 명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해석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나는 불안하다. 이것을 갖다가 불안하다로 하지 말고 내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런 문장으로 다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만 바꿔도 감정과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는 뇌는 피곤할수록 감정을 더 부정적으로 처리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다거나 작은 스트레스에도 예민해집니다. 기억은 더 부정적으로 각인되지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은 감정 조절 능력을 높이는 최고의 기술 중 하나입니다. 자기 전에 핸드폰 대신에 마음 정리 노트 한 줄, 이것만으로도 감정 회로는 차분해집니다. 정리하자면 부정적 감정은 고장난 게 아니라 익숙하고 자동적인 반응일 뿐이고, 우리는 그것을 관찰하고 재훈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은 그 감정 조절 능력의 기초 체력입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삶. 그래서 마음의 기술은 그 시작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네 번째는 인지 재구조화 만들기입니다. 부정적 생각이 들면 즉시 멈추고, 지금 나는 불안하지만 이 감정은 일시적이다 라고 말해 보세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바로 달라집니다. 또 짧은 마음 챙김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출퇴근 시간에 1분간 아니라 5분간이면 더 좋고, 자기 호흡에 집중하는 그 명상이라고 그러죠. 명상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 명상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잡념이 즉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 챙김, 명상 훈련입니다. 이렇게 마음 챙김이나 감정일기를 기록하거나 인지 재구조화 문장을 만들어보는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해도 감정의 파도를 조금씩 다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기술이라는 이 책은 내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고 감정을 주체적으로 다루고 싶은 분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마음의 기술은 책이 아니라 내 안의 주치의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의 기술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더 통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